QLD와 TQQQ 들고 계신데 계좌는 그대로인데 마음만 달아가는 분들 많습니다. 오를 때는 내가 천재 같고 빠질 때는 내가 바보 같고 그 감정 롤러코스터가 제일 무섭습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도구가 강력할수록 사람은 더 조급해집니다. 빨리 돈 벌어야 한다는 마음이 강할수록 더 빨리 흔들립니다. 지금부터 딱 하나만 보여드리겠습니다. 연매출이 대략 9천억 원대가 넘는 블루칼라 사업을 만든 사람이 있습니다. 지하실 보수, 크롤스페이스 방수, 집 바닥 밑에 기어 들어가서 진흙과 벌레와 곰팡이 속에서 해결하는 그 일로 미국에서 제국을 만든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억만장자처럼 굴지 않고 그냥 평범하게 일하는 사람처럼 보이는데도 사업은 괴물처럼 커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런 이야기 들으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운 좋았네, 수요가 있었네, 시대가 도왔네. 그런데 그 사람은 정반대로 말합니다. 큰 점프가 아니라 작은 점프를 엄청 많이 했을 뿐이라고요. 그 말이 왜 중요하냐면 QLD와 TQQQ도 똑같기 때문입니다. 한 방으로 먹으려는 사람은 한 방으로 망하고 시스템으로 굴리는 사람은 시스템으로 살아남습니다. 그 사람은 17살에 시작했습니다. 목수 기술을 배웠고 18살에 집을 지어달라는 전화를 받았고 첫 해에 대략 2억 7천만 원 정도를 벌었습니다. 여기서부터 이미 대부분의 사람들은 멈춥니다. 와, 타고났네, 금수저네, 이런 식으로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근데 현실은 더 단순합니다. 요청이 왔을 때 못한다고 도망가지 않고 해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해낸 뒤에 그 다음 주문이 또 오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이게 투자에서는 뭘 의미하냐면 상승장이 올 때만 흥분하고 하락장이 오면 도망가고 다시 오르면 쫓아가고 이걸 반복하면 절대 계좌가 커지지 않습니다. QLD와 TQQQ는 특히 더 그렇습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실력을 증폭시키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습관을 증폭시킵니다. 좋은 습관이면 빨리 커지고 나쁜 습관이면 빨리 무너집니다. 그 블루칼라 억만장자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주 70시간을 갈아 넣어야 굴러가는 사업이면 이미 설계가 잘못된 거라고요. 자기는 주말을 30년 동안 일하지 않았다고요. 사람들이 여기서 오해합니다. 아, 그럼 편하게 돈 벌었나 보다. 아닙니다. 편하게 산 게 아니라 잘 설계해서 편하게 만든 겁니다. 사람으로, 시스템으로, 운영으로. 여러분도 똑같이 하셔야 합니다. QLD와 TQQQ를 들고 있는데 밤마다 차트 확인을 해야 마음이 진정된다면 그건 투자 실력이 아니라 설계 문제가 생긴 겁니다. 내가 레버리지를 산 게 아니라 레버리지가 내 수면을 사가는 겁니다. 그럼 결국 남는 건 하나입니다. 돈은 못 벌고 멘탈만 망가집니다. 그 사람 사업이 커진 이유 중에 가장 무서운 포인트가 있습니다. 사람이 안 나갑니다. 직원이 9년, 16년, 20년, 21년씩 다닙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사람이 안 바뀌어야 실력이 쌓이고 실력이 쌓여야 품질이 올라가고 품질이 올라가야 리뷰가 쌓이고 리뷰가 쌓여야 리드가 들어오고 리드가 들어오면 매출이 커지기 때문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사람을 계속 갈아 끼우면 회사는 2년마다 새 회사가 된다. 그럼 절대 트랙션이 생기지 않는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의 계좌가 매달 새 전략, 매주 새 확신, 매일 새 감정이면 절대 실력이 쌓이지 않습니다. 오늘은 장기 투자, 내일은 단타, 모레는 손절, 그 다음은 복수 매매, 이러면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감정 노동자가 됩니다. 그 감정 노동을 QLD와 TQQQ가 3배로 증폭시킵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실력자에게는 가속기고 초조한 사람에게는 파괴기입니다. 그 사업은 연매출이 대략 9천억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 업종이 무슨 업종인지 아십니까? AI가 대신 못하는 업종입니다. 누가 로봇을 보내서 좁은 크롤스페이스에 기어 들어가서 방수하고 곰팡이 제거하고 배수 시스템 깔겠습니까? 해외로 외주 주기도 어렵습니다. 손이 더러워지는 일을 누군가는 해야 합니다. 그는 그걸 부끄러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거기에 자부심을 걸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부심이 고객에게 신뢰로 전달됐고 신뢰가 돈이 됐습니다. 여기서 QLD와 TQQQ로 바로 연결됩니다. 여러분이 QLD와 TQQQ를 하는 이유, 결국 시간 때문입니다. 월급은 느리고 물가는 빠르고 집값은 더 빠르고 내 통장만 제일 느립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를 찾습니다. 여기까지는 정상입니다. 문제는 다음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레버리지를 도구로 쓰지 않고 기적으로 씁니다. 기적을 기대하는 순간 규칙을 버립니다. 규칙을 버리는 순간 변동성이 공포로 바뀝니다. 공포는 손절로 바뀝니다. 손절은 후회로 바뀝니다. 후회는 더 무리한 추격으로 바뀝니다. 그렇게 계좌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 부서집니다. 그 블루칼라 억만장자도 실패를 크게 했습니다.
어떤 사업에서는 대략 70억 원대 손실을 받고 파트너가 떠나고 소송까지 갔다고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손실이 아니라 그 다음 행동입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그 지점에서 끝냅니다. 근데 그 사람은 11년을 버텨서 결국 수익으로 돌렸다고 합니다. 이 말이 투자자에게 주는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하락은 옵니다. 손실 구간은 옵니다. 그걸 없애려는 사람은 시장에서 끝까지 못 갑니다. 그걸 포함해서 설계하는 사람만이 끝까지 갑니다. 이쯤에서 이런 생각 드실 겁니다. 레버리지 ETF는 장기하면 녹는다. 횡보장에서 감가된다. 폭락 오면 끝이다. 그래서 하면 안 된다. 이 말들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이 들고만 있으면 맞습니다. 그런데 그 결론이 항상 맞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레버리지는 상품이 아니라 운용 방식의 게임이기 때문입니다. 도구가 사람을 망치는 게 아니라 사람의 운용이 도구를 흉기로 만드는 겁니다. 그럼 QLD와 TQQQ를 흉기가 아니라 공구로 만드는 법, 아주 현실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멋있는 말 필요 없습니다. 계좌에서 손가락이 움직일 때 실수 안 하게 만드는 방식만 필요합니다. 첫째, 비중을 잘못 잡으면 논리보다 감정이 이깁니다. QLD나 TQQQ를 계좌의 전부로 올리는 순간 여러분은 투자자가 아니라 생존자가 됩니다. 생존자가 되면 판단이 거칠어집니다. 거칠어지면 손절과 추격이 늘어납니다. 그래서 레버리지는 인생을 지배하는 비중이 아니라 인생을 가속하는 비중이어야 합니다. 작아 보여도 괜찮습니다. 레버리지의 장점은 작아도 강하다는 겁니다. 강한 도구를 크게 들고 있으면 강한 충격이 그대로 몸에 들어옵니다. 둘째, 매수는 감정이 아니라 조건으로 하셔야 합니다. 뉴스 보고 매수, 남의 수익 인증 보고 매수, 커뮤니티 분위기 보고 매수. 이건 투자가 아니라 반응입니다. 조건이 있어야 합니다. 조건은 단순할수록 좋습니다. 너무 복잡하면 나중에 내가 내 규칙을 변명으로 깨뜨립니다. 조건은 여러분을 똑똑하게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을 덜 멍청하게 만들어줍니다. 레버리지에서 살아남는 사람은 천재가 아니라 실수를 줄인 사람입니다. 셋째, 추가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설계의 실행이어야 합니다. 빠졌을 때 더 사는 건 누구나 합니다. 문제는 어디까지 빠져도 더 살 건지, 어느 구간에서는 멈출 건지, 현금을 얼마나 남길 건지, 그걸 미리 정해두었느냐입니다. 미리 정해두지 않으면 추가 매수는 용기가 아니라 공포의 반대 행동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공포는 다음 하락에서 더 크게 돌아옵니다. 넷째,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는 건 배신이 아니라 생존입니다. 많은 분들이 손실에서는 못 팔고 수익에서는 더 못 팝니다. 손실에서는 희망이 생기고 수익에서는 욕심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수익 구간에서 일부를 줄이는 규칙은 욕심을 없애는 게 아니라 욕심을 길들이는 장치입니다. 달릴 때 조금씩 짐을 내려놓는 사람이 넘어져도 다시 일어납니다. 여기서 또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언제 줄이느냐? 언제 사고 언제 파느냐? 그걸 알려달라. 이 질문을 던지는 순간 이미 절반은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남의 타이밍을 내 계좌에 그대로 꽂는 순간 내 멘탈이 남의 손에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 대신 여러분이 가져야 할 건 딱 이것입니다. 나는 어떤 상황에서 흔들리고 어떤 상황에서 실수하는지 그 패턴을 먼저 적어야 합니다. 투자에서 가장 무서운 건 시장이 아니라 내 반복되는 실수입니다. 시장은 어차피 흔들립니다. 내 실수는 내가 고치기 전까지 계속 반복됩니다. 그 블루칼라 억만장자는 제품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특허가 3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실이 대략 190억 원대 규모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 보면 사람들은 또 착각합니다. 저 사람은 스케일이 다르다. 나는 못한다. 근데 그가 한 말의 핵심은 스케일이 아니라 누적입니다. 제품 하나 만들어서 끝낸 게 아니라 계속 개선하고 계속 추가하고 계속 최적화하고 계속 쌓습니다. 리드가 들어오면 60초 안에 전화하는 것, 리뷰를 매일 관리하는 것, 고객이 만족할 때까지 과정이 흔들리지 않게 하는 것, 이런 디테일이 쌓여서 매출이 커졌습니다. 투자도 디테일이 전부입니다. 여러분이 시장을 예측해서 돈 버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이 내 행동을 예측 가능하게 만들어서 돈을 버는 겁니다. 그래서 QLD와 TQQQ는 이렇게 정의하시면 됩니다. 이건 수익률 게임이 아니라 행동 게임입니다. 이건 차트 싸움이 아니라 습관 싸움입니다. 이건 한 번의 승부가 아니라 오래 버티는 게임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이 진짜로 바꿔야 할 마음가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레버리지를 하면서 동시에 이런 걸 원합니다. 편하게, 빠르게, 안정적으로 크게. 이 4개를 동시에 원하는 순간 계좌는 무너질 확률이 급격히 올라갑니다. 레버리지는 편한 도구가 아닙니다. 빠르긴 하지만
빠른 만큼 흔들립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해야 할 선택은 단순합니다. 나는 빠름을 선택하되 그 흔들림을 감당할 설계를 하겠다. 이게 되면 QLD와 TQQQ는 여러분을 부수지 않습니다. 이게 안 되면 QLD와 TQQQ는 여러분을 아주 빨리 부숩니다. 그리고 이 말은 꼭 드리고 싶습니다. 그 블루칼라 억만장자가 말한 것처럼 결국 사람은 마지막에 돈 이야기를 안 합니다. 남는 건 관계와 신뢰와 내가 남긴 발자국이라고 합니다. 투자도 똑같습니다. 계좌를 위해 가족을 잃고 건강을 잃고 일상을 잃으면 그건 승리가 아닙니다. QLD와 TQQQ를 잡았으면 더 냉정해지셔야 합니다. 더 단순해지셔야 합니다. 더 규칙적이셔야 합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을 특별하게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레버리지는 여러분의 민낯을 크게 보여줄 뿐입니다. 그래서 오늘 딱 하나만 정하시면 됩니다. 나는 QLD와 TQQQ를 어떤 규칙으로 운영할 것인가? 규칙이 있으면 흔들려도 덜 흔들립니다. 규칙이 없으면 오를 때도 흔들리고 내릴 때는 더 흔들립니다. 그 차이가 결국 계좌를 가릅니다. 한 방이 아니라 작은 걸음이 쌓여서요. 연매출 9천억 원대 사업도 작은 걸음이었듯이요.